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HTML 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HTML과 그 이전에 웹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음에 그 전에 네트워크라는 게 무엇인지 또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HTML과 CSS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걸 배우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HTML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HTML 기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태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태그란 거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태그란 거 무엇이 태그란 것인지 살펴보고요. 다음에 HTML 버전과 편집 툴.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하려면 코딩 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편집 툴은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다음에 HTML 태그 개요. 다음에 태그 중에 기본적인 거, 가장 쉬운 것들이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H1, P, BR, API, surf, ins, del 태그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그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자, 요 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HTML 언어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우리가 접하기 쉽고 금방 조금의 노력만 있으면 금방 습득을 하실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쉽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눈으로만 본다, 즉 코딩을 안 하고 눈으로 본다. 물론 눈으로만 봐도 얼마만큼 웬만큼은 다 이해가 돼요. 그만큼 쉽습니다, 언어가. 다른 그 어려운 언어, 예를 들어서 C 언어, C++ 언어, 아니면 자바 그런 언어에 비하면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결과물도 빨리빨리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아니면 책이나 웹사이트의 레퍼런스 문서만을 보고 학습을 하지 마시고요. 꼭 본인이 코딩을 해봐서 손에 익숙한 언어가 돼야지 진짜 잘 있게 됩니다. 눈으로만 보면 뭔지는 알지만 실제로 코딩을 딱 해보면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꼭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퍼즐을 누르시던가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다 한번 리뷰를 하신 다음에 꼭 본인 혼자서 코딩을 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태그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게요. 태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HTML 문서 뭐예요? 웹을 구성하고 있는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서죠. 자, HTML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HTML 문서, 요게 지금 HTML 문서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HTML을 다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이렇게 HTML 문서 구성할 때 이렇게 가로, 꺾은 가로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요걸 우리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태그라고 합니다. 이것도 태그고요. 태그. 요 태그 중에 이렇게 슬러시 붙은 거 있죠. 슬러시가 안 붙은 녀석 있고 슬러시가 붙어 있는 녀석도 있습니다. 슬러시가 안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열린 태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가 붙는 태그를 닫힌 태그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태그가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끝날 때 요 태그 dd라는 태그의 기능이 다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끝에 이렇게 종료 태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HTML 태그의 기본 성질이 원래 이래요. 물론 이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들도 있어요. 없는 태그인데 없는 태그는 안 넣어줘도 되지만 이렇게 종료 태그가 있는 태그는 꼭 반드시 종료 태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이렇게 쌍을 항상 이룹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dd 그 다음에 슬러시 dd ul 그 다음에 슬러시 ul 이렇게 쌍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div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오면 슬러시 div 이것도 이렇게 쌍을 이루겠죠. 그래서 태그에는 이름과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태그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HTML 문서는 태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태그만 배우면 돼요. 태그를 많이 배우고 태그를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HTML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름과 속성이 있어요. 자, 좀 지워볼게요. 지금 처음에 HTML 기본 하는 요 단계에서 여러분이 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사실 HTML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접하기가 쉬워요. 학습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처음에 개념들을 잘못 잡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용어를 설명드릴 때 잘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태그에는 이름과 속성이 있대요. 자, 보시면 A라는 태그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A라는 태그가 여기 있어요. 다음에 여기 보면 href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시작 태그가 이렇게 있으면 끝나는 A 끝에 이렇게 종료 태그가 있죠. 그죠? 자, 이럴 때 A가 이 태그의 이름이에요. 그죠? 앵커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A 태그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태그의 속성이 있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희가 있으면 영희의 성격이 있죠. 영희는 착하다, 아니면 영희는 나쁘다, 아니면 영희는 달리기가 빠르다, 달리기가 느리다, 그런 속성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태그마다의 태그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태그 이름이 있고요. img, 이미지를 넣어주는 태그입니다. 태그 이름이 있고 그 안에 src라는 속성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속성은 이렇게 속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주로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고요. 더블 쿼터로 묶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속성이니까 속성의 값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img src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미지를 넣어주는 태그입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이미지를 넣어주는 태그인데 어떤 이미지를 넣을까요는 속성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 어디에 있는 이미지입니까? kr/images 헤더의 랭.png에 있는 이미지를 쓸 겁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속성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하면 이름이 있고 태그의 이름이 있고요. 여기서는 img 태그, 다음에 속성이 있죠. src,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다? 속성 값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학습한다? 태그의 이름과 그거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들과 그 속성의 밸류 값들을 우리가 학습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버전과 편집 툴. 자, 우리가 HTML, 제가 지금 버전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알아볼 HTML 버전은 5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예요. 자, 이 5가 굉장히 요즘에 스마트폰 환경 내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요즘은 다 거의 모든 브라우저들이 HTML5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TML5로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편집 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학습할 HTML 버전은 HTML5입니다. 편집에 사용되는 툴은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버전 5죠. 5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5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4를 많이 썼어요. 근데 5에 와서 표준화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5가 되면서 많이 어떻게 보면 HTML 언어계가 안정화됐다. 모든 브라우저들이 조금 이제 이 어떤 똑같은 사이트를 A라는 브라우저에서 볼 때하고 B라는 브라우저에서 볼 때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MS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드는 크롬 브라우저, 이거를 보면 똑같은 홈페이지인데도 약간의 레이아웃이라든가 정보가 조금씩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막고자 웹 표준도 많이 지켜주고 그런 버전이 뭐냐면 HTML5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신 버전 HTML5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에 비해서 많은 태그들이 새로 생기기도 했어요. 기능들이 생긴 거겠죠. 태그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HTML5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편집 툴은 HTML 코딩 툴은 극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윈도우에 있는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메모장 있죠. 그 메모장으로도 코딩이 됩니다. 실제로 간단한 코딩 같은 경우에는 문서 빨리 해야 되는데 편집 툴이 없다. 그럴 때는 메모장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노트패드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런 편집 툴을 써도 되고 아니면 자바나 C 쪽에 하셨던 분들 보면은 이제 그 이클립스를 쓰는 분도 있고요. 과거에 많이 썼던 거 에이트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편집 툴은 그다지 그렇게 딱히 어떤 걸 정해놓고 쓰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은 드림위버 많이 쓰셨을 거고요. 써도 되는데
HTML5로 오면서 이 HTML5의 모든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2013 for 웹이라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MS에서 만든 거겠죠. 그리고 이게 좋은 거는 이것도 무료입니다. 자동 완성도 가장 잘 되고요. 다른 편집 툴에 비해서 웹 표준에 맞게 가장 잘 만들어진 현재로서 가장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점점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실무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툴을 가지고 학습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툴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컴퓨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만 같이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접속을 하기 위해서 자, 요 사이트 요거를 복사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2023 for 웹은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바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 주소를 통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앤 익스프레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2013 업데이트 for 웹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치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화면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정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로그인이 안 된 상태는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유도하는 화면이 가셔갖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 간단하게 10초만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 만드시고요. 계정이 있는데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만 하시면 이 화면으로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익스프레스 2023 for 웹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자, 요거를 제가 강의 HTML에다가 한번 저장을 합니다. 다운로드는 굉장히 금방 돼요. 자, 가서 네, 왔죠. 그래서 exe 실행 파일이죠. 요 파일을 더블 클릭만 하면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2023 익스프레스 2023 for 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 내지 제거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거와 다르게 설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설치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설치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설치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설정을 해주거나 이런 거 거의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를 동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영상 보는 와중에 지금 퍼즈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하고 나서 다시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취소를 할게요. 저는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 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2023 for 웹을 쓰도록 할 거고요. 자, HTML 문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프로그램 편집 툴을 실행시켜야 되겠죠. 네, 저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실행을 시켰고요. 자, 오픈해서 예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HTML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HTML은 크게 여러분이 먼저 딱 아실 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먼저 HTML 꺾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이걸 우리가 태그라고 그런다 했죠. 그래서 HTML 태그가 먼저 나와요. 이 문서는 HTML 태그입니다라고 해서 HTML로 이렇게 위아래를 전체적으로 감쌌습니다. 감싸고 나서 그 다음으로 크게 두 달라고 합니다. 헤드라는 부분하고 바디라는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 헤드는 이 문서의 정보, 타이틀, 이게 뭐냐면 실제로 브라우저를 우리가 봤을 때 이 브라우저 위쪽에 여기 부분에 나오는 문구 있죠. 이 문구를 지정하는 곳이에요.
HTML 문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내용하고는 지정해도 되고 안 지정해도 되고. 그래서 이 문구고, 자, 헤드에는 주로 어떤 설정 값들, 예를 들어서 스타일 시트 CSS를 우리가 학습하게 될 텐데, 스타일 시트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를 하면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설정, 환경 설정에 관한 정보가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설정에 관한 정보들이 헤드 태그 안에 이렇게 다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웹 서비스 중에 그 HTML 문서를 만드는 이유는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다 이 body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ody 태그로 시작을 하고요. body 태그로 끝나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 전파하고자 하는,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를 다 타이핑을 해서 넣어주시면, 그림도 넣어도 되고요. 어떤 것을 넣어주면 그게 웹상에 쭉 널리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맨 밑에 덕타입이 있어요. 덕타입이 HTML5에서는 이렇게 HTML5 간단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HTML 문서라고 여기서 도큐멘트 타입을 먼저 지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부터 이제 기초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저랑 같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컨트롤 N 누르면 새 문서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HTML 만들 거니까 HTML 선택하시고요. 열기. 예, 그러면 새로운 문서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물 화면은 제가 이렇게 끌어서 놓으면 어디다가 화면을 분할해서 놓을 수가 있어요. 옆에 좀 옮겨 놓을게요. 자, 됐고요. 자, 기본적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면 바로 이렇게 뭐가 나온다? 그냥 전체적인 구조, 뼈대가 나옵니다. 헤드는 이 부분에 놓이고 바디는 이 부분에 놓이고, 헤드와 바디를 전부 다 감싸고 있는 HTML 태그가 보일 거고요. 자, 그러면 바디에다가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그냥 쉬워요. 그냥 우리가 일반 메모장, 워드 프로그램이나 메모장에서 타이핑하듯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자, 다음에 BR 태그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는데, BR 태그는 뭐냐면 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태그들은 시작 태그와 슬래시로 닫는 태그가 있다, 종료 태그가 있다고 했죠. 자, BR 태그는 종료 태그와 시작 태그가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 태그 이렇게 하나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같이 있다. 그래서 끝에 이렇게 슬래시로 붙여도 되는데, FM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FM이라고 하죠. HTML5에서 그 정해놓은 원칙은 이렇게 꼭 슬래시를 붙여주는 거, 끝에다 붙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브라우저가 다 알아서 인터프린터를 해줘서 화면상에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영어로 world 이렇게 하면 그대로 출력될 수 있고요. 만약에 요걸 안 붙였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분명히 계행을 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브라우저가 각 그 크롬 브라우저가 됐던 그 MS에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건 어떤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보면 계행 그 태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행할 때는 이렇게 BR 태그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문서에다가 제가 테스트라고 하나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따로 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방금 저장해 놓은 곳으로 가면 테스트 폴더에 있었죠. 테스트 폴더에 가보면 이렇게 문서가 있습니다. 자,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제 브라우저가 하나 열리면서 실행이 돼요. 됐죠. 자, 근데 이 브라우저는 MS에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 저는 버전이 11입니다. 11 가장 최근 버전이죠. 자, 근데 실제로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얘들 써도 돼요. 근데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쓸게요. 왜 그러냐면 크롬 브라우저가 현존하는 브라우저 중에 HTML5를 거의 완벽하게 지원하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쓰겠습니다. HTML 인터넷 익스플로러 11도 거의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미흡하게나마 크롬보다는 조금 웹 표준과 관련된 몇 가지 기능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HTML5와 관련된 거를. 그래서 저는 크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써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고요. 요거 쓰시고 싶은 분들은 요거 쓰세요. 자, 그러면 편집 툴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좀 설정을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시면 브라우저 선택이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내가 사용하는 PC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크롬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되어 있고요. 크롬을 선택한 다음에 기본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 선택하신 다음에 기본값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크롬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때 윈도우 탐색기 가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제 확인하면 돼요. 브라우저에서 보기, 얘를 클릭을 하시면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네,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확인이 됐어요. 이제 닫아버릴까요? 자, 브라우저에서 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어느 서버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내 PC에 올려진 거죠. 그래서 그 PC 도메인 주소가 로컬호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트 번호겠죠. 51524가 포트 번호고 그 안에 뭐가 있다? HTML 페이지 1, 요 문서죠. 요 문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소가 나오고요. 다음에 안녕하세요 처음입니다. 헬로 월드, 내가 타이핑한 내용이 그대로 나올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소스 보기 하면은 이렇게 소스, 내가 타이핑한 소스가 그대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HTML은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조금의 노력만 수고와 비용이 든다면 금방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언어입니다. 자, 됐고요. 다시 장표로 올게요. 좀 들어와서 자, 태그 중에 우리가 BR 태그 하나 알아봤는데 이제 H1, 그 다음에 PBR, ABIS, 그 다음에 SUP, INS, 델 태그, 요 태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태그죠. 자,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게요.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요 옆에 놓고요. 하나씩 제가 처음이니까 간단한 태그지만 코딩을 해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1 태그인데요. H1 태그는 우리가 문서를 보통 보면 타이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의 날씨 타이틀이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게 낫겠죠. sba.su에 서울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about sba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거 보면 함께 키우는 중소기업, 함께 여는 서울 미래, 그 다음에 여기 서브 카피가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가죠. 자, 요것도 보면 설립 목적 이런 게 있죠. 어떤 큰 덩어리를 보면 이 윗부분이 타이틀이고요. 다음에 서브 카피, 그 다음에 또 타이틀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이 나오겠죠. 이럴 때 이렇게 타이틀이 될 만한 부분에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그들을 H1 태그라고 하는데 H1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물 보시면 H6까지 존재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보시면 제가 H1 태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다음에 자, H2로 바꿨고요. 다음에 3, 4, 5, 6으로 바꿨습니다. 자, H1서부터 시작해서 H6까지 다 이렇게 태그를 입력을 했는데 어떤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브라우저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 딱 확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글자의 크기죠. 그죠? 그래서 H1이 가장 큰 글자고요. H2, 3, 4, 5, 6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그맣게 글자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자, 무한대로 커지는 건 아니고요. 6까지 있습니다. 6까지. 그리고 얘는 BR 태그, 개행 태그를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요거 하나가 H 태그가
한 단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개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 태그란 게 있어요. 요 태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외우는 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외우듯이 뭐 연습장에다가 빽빽이 하듯이 막 쓰고 막 절대 그렇게 외워서도 안 되고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자꾸 코딩을 해보고 자꾸 써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이 그 태그들이 익어요. 그래서 자 p 태그는 뭐냐면 본문에 사용되는 태그예요. 아까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설립 목적 얘가 h1 태그나 h2, 3, 4, 5, 6 등 h 태그를 이용한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p 태그입니다. 하나의 문단,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태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한번 카피해 볼까요? 컨트롤 C에서 여기다 딱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16픽셀의 포인트 그 텍스트 크기를 갖고요. 그 크기를 갖고 이렇게 타이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더 길게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글이 많아지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주로 본문의 내용을 사용하는 p 태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개행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 배웠죠? br 태그 넣어주시면 서울산업진흥원은 하고 어떻게 해요? 개행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행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 태그는 뭐다? 주로 단락, 문단의 단락을 이루는데 본문에 많이 사용된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p 태그 가지고 또 보면 여기에 이제 하이퍼링크, 앵크 태그라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 뭐냐면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구글 홈페이지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p 태그는 방금 배웠죠. 우리가 어떤 문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p 태그를 넣어준다고 했어요. 자,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구글인데 얘를 한번 클릭을 해서 구글 홈페이지라는 걸 클릭을 해서 우리가 구글 홈페이지로 가고 싶어요. 즉 어느 다른 사이트 또는 내 페이지, 내 그 서비스 중에서 다른 페이지로 가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이 A 태그입니다. 자, 이 A 태그 안에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값을 줘야겠죠. 그래서 href라는 속성을 줍니다. 그리고 속성 값에다가 해당 경로를 지정해 주면 돼요. 자, 경로를 지정할 때는 프로토콜이 있으면 프로토콜까지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홈페이지로 가고 싶으면 http 어떻게 해요? google.co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외우세요. 어디론가 가고 싶다. 페이지를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A 태그를 쓰고 그 안에 href라는 속성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더블 커터를 이용해서 속성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 태그는 종료 태그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구글 홈페이지 나오죠. 그리고 클릭하면 구글 홈페이지로 이동되어진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어떠한 곳에 링크가 걸려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페이지로 이동하죠. 이런 걸 우리가 링크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링크가 걸려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글자하고 달라요. 다르고 밑에 언더라인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CSS를 통해서 이 언더라인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가릴 수도 있고요. 이 색깔도 우리가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HTML, A 태그와 href 속성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볼까요? 자, I 태그가 있어요. I 태그는 이태릭체예요. 이태릭체. 이걸 한 번에 다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태릭체도 있고 KOR 제가 여기다가 서울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인스 태그도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4의 편한 이유가 자동 완성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태그를 하다 보면 태그가 너무 많으면 스페링이 약간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니까 오타를 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서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자, 코리아 I는 뭐냐면 이탈리 기울이는 거예요. 다음에 코리아 서울 SUP는 뭐예요? 위쪽으로 글자를 조그맣게 해서 붙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코리아 INC는 뭐냐면 밑에 언더라인 주는 거예요. 자, 하이퍼링크를 안 걸었는데도 A 태그를 앵클 태그를 써서 하이퍼링크를 안 걸었는데도 이렇게 밑에 언더라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 CSS를 학습을 하면 CSS를 통해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다시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델리트 태그는 뭐예요? 쭉 긋는 거예요, 사선을. 그래서 소문자니까 조금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대문자로 바꿔놓고 보면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델리트 된 것처럼 지워져 있는 글자처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의 태그는 기본 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습득을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우지 말라는 거 자꾸 써보아서 자기 손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HTML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HTML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됐다? HTML로 일단 시작을 한다. 다음에 HTML 종료를 한다. 그 사이에 크게 두 단락이 있다. 뭐? 헤드와 바디가 있다. 헤드는 이 문서를 설정하는 설정 값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다음에 바디 태그에 실제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전달 문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때에 따라서는 동영상, 음악 등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덕 타입이 나오는데 HTML5의 덕 타입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 도큐멘트 타입을 선언해 주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때 강의 때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태그 몇 가지 알아봤는데 H1 태그, H6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도 많이 쓰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태그의 기본적인 HTML 태그들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